네, 안녕하십니까. 주영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벡터에 대해 시간을 같이 한번 공부할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좌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친다면, 이제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드디어 벡터의 값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라는 값을 알기 전에, 참고로 우리가 물질의 양을 재는 것에는 두 가지 양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값은 스칼라 양이라는 값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벡터라는 양이 있거든요. 벡터. 두 개의 약간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스칼라 값은 스칼라 값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의 어떠한 양을 잴 때 뭐만 재는 거냐면 only 크기만을 이용해서 재는 겁니다. 크기만을 이용해서 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칼라 값이라고 친다면, 그 벡터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크기에다가 거기를 갖고 있는 방향까지 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 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는 몸무게 같은 것들은 다 스칼라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속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속력. 속력은 무엇이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 거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스칼라 값이 될 것이고, 우리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냐 뒤에 가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부호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일명 무슨 값? 벡터 값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벡터의 값은요, 걔네들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걔네 벡터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벡터의 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먼저 지우고 좀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있는 그 의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이 있다고 칠게요. A하고 B의 선분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방향을 줘가지고 A에서 B를 싹 보낸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해서 얘네들을 무슨 표시로 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할 거거든요. 화살표 표시. 이 보낸다고 했을 때 얘처럼 이렇게 어떠한 그 A점에서 B점으로 보내게 했을 때 그 보내는 화살표를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벡터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A라고 하는 것은 걔네가 시작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는 시점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 되면 종점이라고 얘기하고 터미널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시점과 종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선을 일명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그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A에서 B로 간다고 해서 A, B라 쓰시고 위에는 화살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걔네들을 얘처럼 그 A라는 소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얘 자체를 이렇게 굵은 채에 대한 V자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굵은 채로 V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쓸게요.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굵은 자로 이게 V자로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고요. 미적분학에서는 이런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해 주신 방법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크기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방향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벡터처럼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벡터의 길이거든요. 이 길이도 똑같고요. 가고 있는 방향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라고 하냐면 두 벡터는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딱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같은 벡터를 일명 동치관계라고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좀 더 많이 써놨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벡터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시점이라고 하는 이니셜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그 벡터가 끝나는 것을 종점 터미널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벡터를 우리가 동치관계, 이퀴바런트 또는 서로 같다, 이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하나의 점, 일명 AA 벡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크기가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0 이렇게 쓰면서 일명 제로 벡터, 일명 0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단위 벡터라는 게 있는데, 단위 벡터는 어떠한 벡터 A하고 B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길이가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는 크기가 항상 뭐인 거?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가 100개면 단위 벡터는 100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걔네는 벡터의 집합들, 우리가 즉 n개의 성분, 즉 n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의 집합을 vn이라고 잡는 건데, 우리가 이때 나중에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그 벡터를 그 평면에 따른 성분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뭐 벡터를 뭐 OP 벡터 같은 거를 뭐 A1하고 뭐 A2로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3차원에서는 OP 벡터를 뭐 A1 이런 식으로 말고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니까. A1, A2, A3를 이렇게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집합들을 우리가 벡터의 집합들을 VN이라 쓰고요. 얘네들 아까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이 하나하나를 성분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2개로 돼 있으면 V2가 되는 거고, 3개로 돼 있으면 V3가 되는 거고, n개로 돼 있으면 VN으로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3개로 됐으면 V2고 n개로 됐으면 VN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벡터 전체의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벡터에 대한 연산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벡터의 덧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벡터의 덧셈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게 있어요. 두 벡터 u하고 v가 있는데 v의 시점이 u의 종점에 있도록 위치되어 있으면 u 플러스 v는 u의 시점부터 v의 종점까지의 벡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바로 공부할 건데, 벡터의 덧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삼각형법하고 평행사변형법 두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약간의 위치에 따라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을 했을 때 삼각형법을 쓰고 어떤 식일 때 평행사변형법을 쓰는지도 같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삼각형법이라 한다는 것은 일명 꼬리 물기 방법이라 얘기합니다. 꼬리 물기. 왜냐하면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았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싶냐면 이 AB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일명 AB 벡터하고 플러스 BC 벡터를 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꼬리와 꼬리를 물면 마지막 이동 경로는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밖에 이동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 여기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C의 벡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끼리 두 개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를 묶어서 AC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법은 언제 쓰냐면 시점 일치일 때 씁니다. 한번 여기 써줄게요. 여기 다시 써줄게요. 삼각형법은 꼬리 물기고요. 꼬리 물기. 평행사변형법 뭐냐면 시점 일치입니다. 시점 일치. 시점이 일치하게 되면요,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OA라고, 이게 O하고 A하고 B하고 이게 C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가 바로 OA 벡터가 될 것이고 이게 OB 벡터가 돼요. 그랬을 때 걔네 두 개를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고 싶냐면요, 이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모양? 그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어서 걔네들 연결하는 이 대각선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걔네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행사변형법에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식을 쓰게 되면 OA 벡터하고 플러스 OB 벡터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은 뭐하고 똑같게 되냐면 바로 OC 벡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더 볼까요? 예제?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AB 플러스 BC CD DA 벡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아까 A하고 B를 같이 있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C 벡터예요. 맞죠? 두 번째 봤더니 CC가 두 개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또 묶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AD 벡터로. 세 번째, DD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도 묶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AA 벡터를 묶을 수 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0벡터라고 했죠? 얘들은 0벡터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저것처럼 할 수 있지만 식으로도 보면서 덧셈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